여러분, 혹시 청색 LED가 일으켰던 빛의 혁명 기억하시죠? 근데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빛으로 훨씬 더 큰 제2의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UV LED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전문가들은 이걸 제2의 반도체 광원 혁명이라고까지 부르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혁명이라는 거창한 말까지 쓰는 걸까요? 그게 그냥 빛 색깔만 살짝 바꾸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파란색 빛에서 아예 보이지 않는 자외선으로 넘어가는 건 이건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레벨의 도약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과학자들은 어떤 벽에 부딪혔던 걸까요? 이 UV LED라는 대단한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서 정말 수년간 씨름해야 했던 그 거대한 과학 퍼즐,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원리 자체는 사실 들어보면 되게 간단해요. 기존의 청색 LED를 만드는 기반 물질이 질화갈륨, 그러니까 GaN이라는 결정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알루미늄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AlGn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빛의 파장이 확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과학자들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이유가 딱 나와요. 자외선을 만들려고 썼던 그 방법,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넣는다는 그 해결책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알루미늄을 더 많이 넣어야 파장이 짧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자외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정 구조가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유리에 금 가듯이 말이죠. 당연히 전류도 잘 안 통하고 LED 성능은 그냥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왼쪽이 바로 그 문제의 결정이에요. 꼭 깨진 유리 조각 같지 않나요? 이러니 빛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자,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실패와 연구 끝에 만들어낸 거의 다이아몬드처럼 완벽한 결정 구조입니다. 결국 이 결함, 이 균열을 없애는 게 기술 개발의 가장 큰 숙제였고 넘기 힘든 벽이었던 셈입니다. 이 기술이 발전해온 과정을 쭉 보면요, 꽤 오래 걸렸어요. 2000년대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원리는 알았는데 방금 보신 그 결정 문제 때문에 한동안 발전이 없었죠. 그러다가 2010년대 후반에 드디어 결정적인 기술 돌파구가 열립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타는 2020년대에 터졌죠. 다들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문에 살균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잖아요. 그때부터 연구 자금이 막 쏟아지고 기업들이 너도나도 상용화에 뛰어들면서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탄생한 UV LED.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기존의 방식을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세 가지 핵심 장점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친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에 쓰던 UV 램프에는 대부분 수은이라는 유독물질이 들어갔거든요. 미나마타 협약이라고 해서 이런 수은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사용이 금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UV LED는 수은이 단 하나도 안 들어간 아주 완벽하고 유일한 대안인 셈이죠. 두 번째 장점은 크기입니다. 바로 초소형화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기존 램프랑은 비교도 안 되게 칩 크기가 밀리미터 단위, 정말 작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곳에 이 강력한 살균 기능을 쏙쏙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매일 쓰는 정수기 물 나오는 곳이나 텀블러 뚜껑, 심지어는 이어폰 케이스 안에도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밀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은 램프는 그냥 정해진 빛, 딱 한 종류만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UV LED는 달라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우리가 필요한 파장의 빛을 아주 정밀하게 골라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빛만 딱 골라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이 놀라운 기술이 실제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외선도 파장 길이에 따라 종류가 나뉘거든요. 그 파장대별로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하는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우선 파장이 가장 긴 UVA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건 우리한테 꽤 익숙해요. 네일아트 숍에서 젤 굳힐 때 쬐는 그 파란 빛 있죠? 그게 바로 UVA고요. 또 신분증이나 지폐에 숨겨진 그림 확인할 때 비추는 빛, 그것도 이겁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잉크 같은 걸 아주 빠르게 말릴 때도 쓰이고요. 다음은 중간 파장대인
UVB입니다.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에 이 빛이 쓰이고요. 또 아주 재미있는 게 스마트팜에서 식물한테 이 빛을 쏴주면 식물이 스스로 항산화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파장이 짧고 가장 강력한 녀석, 바로 UVC입니다. 다른 말로 심자외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빛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세균 박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DNA 구조 자체를 파괴해버리거든요. 그야말로 세균 저승사자죠. 우리가 쓰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는 물론이고 요즘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자동 소독기 같은 데도 바로 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아까 그 제일 어렵다던 결정 문제도 해결했다면서요? 근데 왜 아직도 고출력 UVC 칩을 만드는 건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의외의 이유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포장 기술, 즉 패키징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황당한데요. 빛 에너지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자기를 감싸고 있는 포장재를 스스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화면 왼쪽을 보시면 일반 LED에 쓰는 평범한 에폭시 같은 건 강력한 UVC 빛을 받자마자 그냥 새까맣게 타버리죠. 이러면 빛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아주 비싸고 다루기도 까다로운 석영유리 같은 특별한 소재를 써야만 이 강력한 빛을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보이지 않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UVLED가 왜 혁명이라고 불리는지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유독한 수은을 쓰지 않는 착한 친환경 기술. 둘째,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초소형 기술. 셋째, 필요에 따라 빛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똑똑한 디지털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균을 99.9% 박멸하는 어마어마한 살균 기술. 이 4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혁명은 종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 이야기한 UV LED 기술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진 않지만 아주 조용하고 또 강력하게 이 보이지 않는 빛이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그 방식을 뿌리부터 바꿔놓고 있습니다.